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8대 이어서 9대에도 의회에 재입성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기분이 네, 어떠신지요? 저에게 부족한데, 저희한테 경기도의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경기도민, 특히 이제 평택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8대 의회에서 주셨던 사랑이 있는데, 제가 2년여 동안의 짧은 기간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셨던 그런 기대나 사랑을 다 보답도 못했는데, 또 9대 의회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그 도민의 열망을 잘 받들어서 경기도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봐라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도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8대 의회에서 또 도민들의 기대에 그만큼 부응하셨기 때문에 재입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9대 의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직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8대 의회에서도 한 26개월 정도 지금의 이제 안전행정의 전신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 또 공유재산, 그리고 또 공직자의 관리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부대에 와서 간사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운 중책을 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4월에 세월호 사태를 보셨듯이 경기도민의 재산과 대난 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현실들이 많이 부족한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의 문제라든가 인력 확충의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9대 의회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8대 때 하지 못했던 그런 현안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도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안전행정위원회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안전행정위원회와 더불어서 이번 9대 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까지 겸하게 되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으신지요? 불에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8대의 제 3기 때도 예결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더욱더 경기도 전체 예산의 18조, 교육청에서 12조, 약 30조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예결특위인데요. 오히려 저에게 이런 21명의 다른 예결위원님과 함께 전대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잘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조금 더 부족하고요. 또 복지 예산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적절히 써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 활동을 사업의 중요성을 좀 봐야 되겠다. 단순히 수치로 계산해서 예산을 많다, 적다, 깎아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업이 과연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 예산을 결산을 제대로 해서 그 결과 보고표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모든 사업이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들이 도민들의 필요한 예산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희 예결위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과 야당 20명 의원과 잘 상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도민들한테 필요한 특히 서민청에 대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예산의 운용 기준을 세울까 합니다. 네, 정말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정말 가운데서 잘 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안행부에서 2014년 7월 8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 저희 경기도에서 일반 경기도민에게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 대부료 등 도민의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과 또 그 조례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선정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의 그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재 그 시군에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그다음에 대부료, 그다음에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처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가 직접 처분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좀 개정을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민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에 보면 그 공유재산 관리 때 사용 허가할 때 또 재산을 취득할 때 본인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조례 그 사항을 명시해서 경기도 특산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또 아니면 그 특산물을 지정하는 걸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조선의 지적정리라고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이 명확하게 명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한 개의 그 땅을 몇 개 쪼개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해서 관리비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업 시행 전에 또 사업 준공 후에 네. 반드시 지적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현재 그 공유재산의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쓰고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나중에 수의계획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외의 그 건물을 그 수의계약의 명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저희가 그 대보료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증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증액돼서. 그래서 도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100분의 10으로 돼 있던 것을 100분의 5로 줄여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감금료의 100분의 70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액을 좀 해서 도민의 좀 대보료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경기도민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조례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은 만큼 또 도민들에게도 또 이 재산 관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앞으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지역구가 평택시이신데 이 평택시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이 경기도 평택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2015년 이후로 미군이 육군 2만 명, 또 용산 기지 사령부가 또 이전하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모두 우리나라 전체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이 전부 다 평택으로 옵니다. 네. 그거로 인해서 특히 제가 속해 있는 송탄 지역, 이제 K55 오산 비행장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지역은 도농도시이기도 하지만 군사기지가 이지하는 그 관계로 인해서 사실 여러 제약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그 미군 기지 3km 이내 반경 행정권 통제를 받는다든가 또 우리 비행로로 인해서 고도 제한 또 여러 가지 그 상수원이 또 있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사실 많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오산 비행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구도심거리로 작년에 경기도에서 그 뉴타운 지역을 여태까지 하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제 슬럼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도심 재생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재생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사실 평택 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주민 편의시설 사업을 경기도가 8천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국비나 도비가 재정적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제때 지원하지 못함으로 해서 도시가 자꾸 슬럼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 다문화의 문제입니다.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3만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오면 그 가족과 같이 하고 10만 명 정도 오게 되는데 문화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자제가 좋은 지역에서 같이 공유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분들을 위한 다문화 청소년 복지회관이나 가족회관을 줘서 한미 또 다문화 여러 가지 가족이 같이 공유하고 문화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공간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제가 속한 지역은 사실 농촌과 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외곽 지역에 이게 저희들 이제 평택 중심으로 안성, 용인, 오산, 화성 이렇게 적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적경 지역으로서의 어떤 그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좀 제가 대처해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경제 성장률로 보면 경기도 재정의 한 77% 정도를 경제도에서 기여하는 것이 평택입니다. 네. 특히 평택 항해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또 저희 평택만 또 고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균형적인 예산 배정 상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평택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 재생 사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문화 가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꾸준히 장시간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비용과 또 수고와 그런 많은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부족한 저한테 이런 중요한 역할을 주신 것은 그만큼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민들의 열망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또 저한테 기대하고 있는 도민들의 그 사랑에
헛되지 않도록 서민을 위해서 생활정치 또 약자를 위해서 희망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도민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원님 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